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작은 월급 봉투를 큰 시드로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3가지 수익 봉투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주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사실 현대그룹주가 정말 주가 슈팅이 강하게 나왔는데요. 막판까지 탄력을 조금 더 붙여가면서 오늘 그룹주 전반으로 훈풍이 불었습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에 일본에서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닛산과 혼다가 합병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현대차 그룹주가 세계 판매 3위에서 4위로 밀려날 수도 있다. 자동차 공룡이 탄생할 수도 있다라는 경계감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자동차 종목들의 탄력은 붙었습니다. 혼다와 닛산의 합병에 대해서 약세 그룹의 합병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좀 오히려 현대그룹주가 반사수의 기대감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종목들 오랜만에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내에서도 긍정적인 이슈가 들려왔습니다. 올해 말까지 최대로 생산치를 늘리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에 맞춘 공급도 내놓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종목들 앞으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열어보시죠. 네, 조선 종목들의 반등도 심심치 않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 대다수가 조선 종목들에서 뽑을 수가 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HJ중공업이 수주 소식을 들고 오게 되면서 오늘 HJ중공업 20%가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고 HD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밸류업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트럼프의 말에 영향을 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섹터였는데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들려오고 있고 요새는 저가 선박이 아니라 고부가 가치 선박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가격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해서는 2025년도 긍정적으로 보자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잠시 뒤에 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열어보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LG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LG전자가 지난 10월 중장기 사업 목표와 전략, 주주 환원 정책을 담은 첫 번째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에 이어서 이보다 구체화된 두 번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소식으로 좀 강하게 반등을 하게 되면서 LG그룹주 전반적으로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오늘 보신다면 그룹주 차원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강한 반등이 나왔던 게 조금 전에 첫 번째 키워드로 살펴봤던 현대그룹주 그리고 LG그룹주였는데요. LG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의 성격보다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치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 AI 산업에서 LG그룹주가 앞으로 가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물음표도 남는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LG그룹주 앞으로는 좀 반등을 시원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을 제대로 받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내용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키워드 뜯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주식 멘토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까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이재규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과 장 막판의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온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 수급이랑 이런 부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돌아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FOMC 결과가 나오죠. 네. 그래서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금리 인하 횟수를 2025년도에는 금리 인하 횟수가 이제 9월 달에 점도표에서는 4회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내일은 이제 금리 인하 횟수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좀 더 어려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선반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이제 환매수를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조금은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FOMC의 결과물도 나오지만 내일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큰 날이 내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그동안 많이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빅 이벤트를 앞두고서 자금이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또 뱉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일도 만약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10월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틀 연속 들어온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도 순매수가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지수 자체는 좀 더 우상향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BR 기준으로 0.8배 수준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2500에서 550, 2550에서 2600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관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600포인트를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내일 어쨌든 그런 빅 이벤트 이후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여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반도체 삼성전자도 조금 올라왔고요. 전반적으로 저는 오늘은 좀 양호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개인적으로는 좀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빅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FOMC 회의 결과부터 BOJ 회의 결과도 내일 공개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까지 내일 외국인들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챙겨볼 텐데 외국인의 수급이 이쪽으로도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쪽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온 섹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오늘 저는 장 초반부터 시총 상위단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자동차 종목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오늘 정말 강했고 막판까지 탄력이 조금 더 붙었습니다. 사실 초반에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닛산과 혼다의 합병 이러면 결국에 현대차에게 악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현대 기아를 물론 안 좋게 좀 보시거나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주식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현대차나 기아차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외국에서의 입지 자체가 네. 과거와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기아보다 어떻게 보면 닛산과 혼다가 합병을 할 경우에 판매 대수라든지 매출단에서 우리나라보다 좀 우리 기업들보다 네. 좀 더 앞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현대기아가 훨씬 더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기차 쪽에서는 사실 비교 불가 수준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 또 이제 하이브리드카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멘토님 잠깐 제가 껴들어가긴 했는데 현대기아차가 지금 전기차 부분은 닛산이랑 혼다보다는 훨씬 잘하지만 이번에도 현대차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 하이브리드카에 좀 동력을 걸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쪽은 닛산이랑 혼다가 되게 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요타가 정말 잘하고 있고요. 전기차 하이브리드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현대 기아가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 우리가 정확히 보면 하이브리드카 쪽은 현대 기아가 조금 더 못하긴 해요. 네. 못하긴 하지만 전기차 쪽에 대해서는 사실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 세계에서 어쨌든 판매량 3위를 지금 2년 연속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닛산과 혼다가 합병을 하면서 네. 우리가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우리가 뭐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닛산 혼다가 합병을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결과물이 나올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 더하기 1은 1.5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도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외형 규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닛산과 혼다가 합병을 함에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각 국마다 입김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입김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무언가 제재에 비슷한 것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합병이 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 흐름에는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닛산 혼다 합병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정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어쨌든 밀렸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크게 우리 기업들의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쨌든 고환율이 지속이 되고 네. 있죠. 그래서 고환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IRA 법안이라든지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여기선 좀 더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하지만 현대기아가 굉장히 저평가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기아가 잘하고 있고 여기서 주가가 좀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연초만 하더라도 현대기아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쵸. 분석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고밸류를 받고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밸류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기업들과 단순하게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저평가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추가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엄청난 폭등이나 급등을 노리는 것은 저는 지금은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고 추가적으로 오늘 아까 전에도 제가 잠깐 브리핑에서 봤는데 밸류업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시장에 살짝 붙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은행이나 증권 관련주들도 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밸류업의 이야기할 때 항상 현대기아도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색깔도 조금은 묻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 섹터가 아무래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 종목들 앞으로도 주가 상승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저평가되었다라는 부분은 좀 색채를 빼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 이야기해 주시면서 올 초에 강한 급등까지는 생각해 보심이 없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들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전화번호 나와 있는데 022128-8566번 전화 상담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고환율의 수혜를 받고 있는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선주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제는 또 HJ중공업이 해군함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20% 넘는 급등 보여줬거든요. 조선 종목들 요새 물이 막 들어오다가 싹 빠지고 다시 물이 들어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내려가고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2025년에도 조선주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신고가가 나올 때 빠져나와야 될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멘토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조선주는 제 생각에 만약에 지금 하락이 나오면 매수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 조선주들의 주가 흐름이 많이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15년 만에 돌아오는 슈퍼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가 상승의 여력은 남아있는 거죠. 수주 잔고도 충분히 채워져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구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뭐 트럼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뭐 방산 쪽이나 LNG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들의 이제 본질적인 부분이 뭐냐면 탄소 제로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오늘도 보시면 탄소 포집과 관련되어 있는 네.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좀 나왔는데 우리가 2차 전지나 전기차로 지금 계속해서 내연기관차에서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탈탄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선박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회사기구에서 계속해서 친환경 엔진을 써야 된다. 친환경 선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땐 중국보다 밀리고 있지만 실제로 그 금액대로 봤을 땐 우리나라가 더 많은 수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에서 어쨌든 LNG에 대한 수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LNG 수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LNG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LNG를 나를 수 있는 탱크선도 필요하고요. LNG를 이용하는 LNG 추진선, 연료선도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트럼프가 임기 첫날에 이 시추를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LNG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요게 제가 정확히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LNG선이 이렇게 정박하고 어떻게 보면 자동차로 따져보자면 주유할 수 있는 벙커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항구가 있거든요. 그 항구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LNG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든지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암모니아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봤을 땐 저는 에너지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LNG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받아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부터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번 조선주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 그랬냐면 중국 내에서 조선사들이 합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란 나라에서 조선업을 육성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을 때 이거 잘못하면 우리나라 좀 고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미국이라는 우군이 좀 생겼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어쨌든 이 상업적으로 조선업황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굉장히 작거든요. 거의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선주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 업황에 대한 이야기도 미중 갈등의 대표적인 수혜 섹터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마다 담아보시는 거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주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뜨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21288566번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LG그룹주 한번 살펴볼게요. 현대그룹주와 더불어서 오늘은 LG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진짜 오랜만입니다. 특히나 LG생활건강 같은 종목도 오늘 좀 반등이 나오면서 반갑게 느껴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2차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좀 환호를 한 것 같고 사실 오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밸류업 쪽이 색채가 묻은 쪽이 오늘 좀 전반적으로 잘 갔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중에서 LG그룹주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제가 밸류업 잠깐 하면서 아까 제가 좀 말 실수를 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현대차 그룹이 현대기아가 닛산이 아니라 혼다보다는 하이브리드 쪽에서 점유율이 낮은 것으로 제가 좀 정정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리면서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다만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하이브리드 쪽에서도 어쨌든 잘하고 있다. 과거에 7종에서 이제 14종으로 차종을 늘린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서 현대기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2차 밸류업과 관련돼서 오늘 LG전자도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LG전자뿐만 아니라 오늘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어쨌든 밸류업에 관련되어 있는 시장의 관심도가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나.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런 밸류업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동력을 잃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업 측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도 기업가치 재고를 통해 가지고 70만 주 이상을 소각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LG전자의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또 본질적인 고민은 해봐야 돼요. 사업이 잘 진행이 돼야지 이런 것들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확히 말씀드려보자면 회사 상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자사주 매입을 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하방 경직을 어느 정도 만들어줄 수는 있는데 주가의 상승 명분으로는 살짝 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또 한 가지 변화가 나오고 있는 쪽이 뭐냐면 지금 IT 장비주들이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거든요. 지금 LG 이노텍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드린 건데
지금 이제 애플 쪽에서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겠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보시면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필름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 쪽에서도 이제 이 스마트폰에 대한 매출이나 출하량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AI 쪽에서 최근에는 브로드컴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근데 여기서 AI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AI가 탑재된 장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LG 이노텍 같은 기업들도 지금부터는 IT 세트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LG 그룹주 중에서 LG전자나 LG 이노텍 같은 경우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미국이 중국을 규제합니다. 중국을 규제하면서 애플 쪽에 들어가고 있는 부품들을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특히 또 우리나라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량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50%가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LG 이노텍에 대해서 다른 업체들을 뚫지 않으면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많이 드려왔었는데 미국에서 중국을 그런 식으로 규제한다라고 한다면 또 LG 이노텍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는 LG그룹이 그동안 주가 흐름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옴으로써 하방 경직을 좀 만들어줬고 여기선 이제 실제로 업황이 돌아서느냐 여부를 볼 필요가 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장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매출이 더 커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더 올라올 것 같은데 탄력도 여부는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붙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하방 경직만 어느 정도 다 잡아놨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앞으로 상방으로 얼마까지 열려 있는가 그 부분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LG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으니까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딱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고 02-2128-8566번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 코스피에서 개인들의 매도세가 집중됐지만 다행히 양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또 간만에 들려왔던 호재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이 연말이기 때문에 금융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도 금융주들의 흐름은 지지부진했습니다만 오늘장에서는 굉장히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또 완성차 업계들에 대한 흐름도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오늘장 수급 특징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담았을까요?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 중에 LIG 넥스원이 현재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기아 그리고 현대차가 눈에 띕니다. 오늘 완성차 업계들의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아 6%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4% 넘는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 SDI도 나란히 오늘 기관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 이 현대차와 기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미국에서 자동차 소매 판매 호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닛산과 혼다의 합병 추진 소식에 같이 강세 흐름을 보인 건데요. 이 합병 소식이 결국에는 일본 완성차 업체의 구조조정 본격화 신호로 해석된다라는 소식에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공시가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기아와 현대차의 흐름 굉장히 좋았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까지도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도세도 같이 확인해 볼게요. HD 현대 일렉트릭 오늘 3% 넘게 빠졌습니다. 사실 어제장에서 전력 설비주들에 대한 흐름은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강한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HD 현대일렉트릭 결국엔 3% 넘는 하락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효성중공업, 삼성전기, HD 현대미포가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에서 또 기관이 담은 종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 기관을 담았던 종목도 사실 외국인과 조금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기아와 현대차가 나란히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기아 6% 넘는 상승,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동시에 러브콜을 받았다는 점도 같이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LG전자, KB금융이 이름을 올렸는데 오늘 LG전자도 2차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5% 넘는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매도세도 같이 보시죠. SK하이닉스 오늘은 0.27%의 하락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고려아연, 그리고 HD현대일렉트릭, 기관과 외인의 외국인의 같은 매도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효성중공업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에서 또 외국인이 담은 종목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담은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오늘도 굉장히 잘 갔습니다. 1.52% 상승, 마찬가지로 에코프로에 대한 러브콜도 같이 보냈었는데요. 0.89%로 에코프로도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루닛 같은 경우는 오늘 이 기관과 외국인의 같은 매수세가 들어왔었지만 이 루닛 오늘 10%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리가켄바이오 1% 넘게 빠졌고요. 대주전자 재료까지도 강한 매수세 흐름 들어왔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도세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천당제약과 그리고 실리콘2, 대화제약, 그리고 HLB, 피롭틱스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는데 오늘 피롭틱스 장중에 13% 넘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 종목 같이 조금 더 살펴보면요. 오늘 유리기판주에 대한 소식들이 좀 전해져 왔습니다. 이 브로드컴 그리고 인텔, AMD 등의 글로벌 반도체 대기업들이 이제는 유리기판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데 검토 중이다.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우리 시장에 있는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잘 갔는데 다음 주장 그리고 이번 주장에서도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에서 또 기관이 담은 종목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 기관은 또 어떤 종목을 담고 또 팔았을까요? 네,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테크윙 9% 넘는 상승세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휴젤, 그리고 HLB, 리노공업, 피롭틱스 잘 가고 있고요. 매도 종목도 같이 살펴보시죠. 루닛 오늘 기관에서는 매도했습니다. 강한 매도세로 돌아섰는데 루닛 10%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신규 상장했습니다. 온코크로스 오늘 신규 상장했는데 22.74%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요즘 신규 상장주 얼마 전에도 벡트라는 종목에 신규 상장을 했는데 신규 상장을 하자마자 기관에 강한 매도 흐름이 들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도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리가켄바이오, 엑스게이트, 펩트론이 오늘 기관에 강한 매도세를 받았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였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잘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또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만약에 밀렸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 좀 이제 추세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래도 좀 잘 버텨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잘 못 올라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시장 자체가 참 힘들고 치사한 게 뭐냐면 시장 자체가 밀릴 때는 이 종목 저 종목 전부 다 하락을 하거든요. 근데 반등을 할 때는 참 못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전부 다 올라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목에 대한 변경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가치 투자가 무조건 정답이다. 뭐 이런 관점으로서 시장을 보면서 종목군들을 오랫동안 끌고 가는 시장이 오랫동안 연결이 됐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매매는 해줘야지 포트 자체가 순환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실제 이제 최근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금을 모두 다 좀 빠르게 매매를 하면서 선순환을 시키자. 이런 관점은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금 중에서 혹은 투자를 하고 있는 일부 자금 중에서는 매매의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분명히 잘 가고 있는 섹터와 종목
종목군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종목군들을 매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항상 우리 방송에 나와서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추세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오늘도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앞서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쨌든 비상계엄 이전 수준까지 지수 기준으로는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계좌가 많이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 종목은 현재 시장과 어떻게 보면 색깔이 좀 안 맞은 기업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목이 현재 시장에서 가파르게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종목이 반대로 전부 다 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약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 흐름에도 잘 맞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추세를 말씀드리다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분명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업종 대비해서 혹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라는 지수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군들과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52주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 종목군들이 뭐 정치 테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도 우리가 아까 잠깐 짚어봤었던 조선주에서도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자금이 몰리는 쪽,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 섹터에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와중에도 주도 섹터라는 게 있는데 그 주도 섹터 중에서 추세가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항상 방송에서는 추세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도 섹터를 매매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오늘은 제가 좀 반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좌 복구가 많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좀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손을 보는 게 내가 분석해서 정말 좋은 기업이야. 내가 이 기업을 분석해 봤더니 이거는 매수를 안 할 수가 없어. 너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쪽, 자금이 들어오는 쪽에서 내가 트레이딩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 변경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종목 교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모든 포트를 갈아엎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일부 자금 정도는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종목 교체. 근데 그 종목 교체를 추세가 살아있고 시장에서 주도 섹터 쪽에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역시나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 다음 화면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우리 방송 나와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주가라는 것은 상승 추세가 있고요.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는 하향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가 조금 있다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그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히든 라인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게 되거든요. 제가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만들어낸 무언가 매매를 하시기 편한 툴 정도로 도구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이 히든 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는 8월 달부터 꺾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는 하방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돌아서진 못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셀트리온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추세대가 많이 돌아서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 좀 약해요. 근데 이 추세가 왜 중요하냐? 다음 화면 바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추세가 왜 중요하냐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상승장에서는 내가 단기 고점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밀려요. 근데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있는 시장에서는 매매하시기가 편해요.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떻다고요? 지금은 시장이 추세적으로 아직까지 강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매를 정말 짧게 하시거나 아예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을 해볼 부분은 그렇다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아직까지 추세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매매를 하면 안 되겠네. 물론 내가 우량한 종목이라든지 지수 플레이를 한다라고 한다면 관망도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지수 자체가 꺾여 있는 상황에서는 추세가 우상향을 만들고 있는 업종이나 테마가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올라갈 때는 이 종목도 올라가고 저 종목도 올라가거든요. 이 업황도 좋고 저 업황도 좋다라는 거죠. 하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특정 업종이나 특정 섹터들만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테마주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수 자체가 밀리는 상황에서 업종 내에서 추세가 우상향을 만들고 있는 쪽을 우리가 선별해낸다면 매매하실 때 좀 더 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화면 바로 보여주시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추세가 지수 기준으로는 좋지가 않은데 업종이나 테마나 종목 중에서는 우상향 종목을 우리가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장기 가치 투자자가 아니라면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는 쪽을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제가 지금 거래대금을 가장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저 전문가는 거래대금을 많이 신경을 쓰지 않는구나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거래대금이 가장 중요해요. 거래대금이 깡패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의 거래대금이 정말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섹터가 올라가면 한쪽 섹터가 밀립니다. 한쪽 섹터가 또 올라가면서 연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한쪽 섹터가 올라가는데 다른 섹터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장에 거래대금이 붙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거래대금이 붙는 쪽이 어디냐? 바로 주도 섹터라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제가 아까 전에 잠시 말씀드렸었던 조선주들 그리고 어제 시간외부터 갑자기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예를 들어서 탄소포식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이 붙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쪽으로 이제 주도 섹터라고 공략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너무 공격적으로도 들릴 수가 있는데 저도 알아요. 어떤 마음인지. 저도 어떤 A라는 기업을 분석을 해보면요. 이 기업을 매수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기업 너무 좋아요.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고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매수를 했는데 일일 거래대금이 뭐 10억밖에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거는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답답한 것을 나는 즐긴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금이 그런 종목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자금이 묶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금이 그런 거래가 적은 쪽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기업의 가치는 완벽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종목을 내가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자금이 묶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붙으면서 시장에서 주도 섹터의 영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주도 섹터를 공략한다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뭐 추세도 좋고요. 추세가 전환되는 종목군들을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계좌 자체가 좀 더 빠르게 회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열심히 하시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춰요. 시장이 쭉 밀려버리면 종목들이 다 물려서 매매를 멈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한두 종목 정도는 내가 좀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장 너무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 살짝의 하방 경직을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가정을 한다면 혹은 시장이 계속해서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주도 섹터는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도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데 추세가 살아있는 쪽을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바로 보여주시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할 것이냐? 바로 이 히든 라인이라는 것을 저는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추세가 강세 추세가 이어지고 있거나 오랫동안 하락을 하다가 전환을 하는 종목들을 이 히든 라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포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바로 다음 화면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히든 라인이라는 것은 제가 기술적으로 만들었어요.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제가 기술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HTS에다가 설정을 하신다면 마치 이동평균선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뭐 빨간 선, 파란 선, 검정선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히든라인 매매 기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첫 번째 기준은 히든라인 상단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래대금이 1,000억이 나와야 되고요. 뭐 캔들이 앞에 캔들보다 좀 크게 나와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거래대금이 줄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매매를 하시기에 좀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 히든라인 상단에 올라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세가 전환이 되거나 강세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2,000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 히든라인 상단에 올라오는 종목은 100종목도 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2,000 종목 중에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내가 100종목, 200종목 중에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의 숫자를 압축을 한다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하고 시장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 섹터를 공략하고 거기서 거래량이 붙는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내가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기준은 히든라인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건데 다음 화면 바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든라인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간 선, 뭐 검정 선, 파란 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다음 화면도 바로 보여주시죠. 다음 화면 바로 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이 빨간 선, 파란 선, 검정 선이 아까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5일선, 21선, 뭐 121선처럼 우리가 이동평균선처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은 제가 세 줄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저랑 같이 공부하시려고 들어오시면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HTS에다가 설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빨간 선, 파란 선, 검정 선이 되면 우리가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 정배열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빨간 선 위에 올라왔을 때는 매수의 기회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빨간 선 위에 올라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는 건 안 돼요. 하지만 매수했을 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어느 정도 보유를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 하단부에서 갑자기 검정선이 올라옵니다. 이때가 바로 익절 타임이라는 거죠. 다음 화면 바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빨간 선 위에서 매수 공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화면 바로 보여주시면 쭉쭉쭉쭉 주가가 올라가다가 바로 이 자리에서 검정선이 올라오면서 매도 타점이 나온다는 거죠.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은 반대로 밀렸을 때 여러분 손절가도 잡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HTS에다가 설정을 해 놓으시면 내가 앞으로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 종목이 히든라인 상단에 있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우상향이거나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어떤 A라는 종목을 매수하고 싶은데 그 종목이 히든라인 하단에 있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좀 보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히든라인을 HTS에다가 설정을 하신다면 그 여러분들의 HTS에다가 설정을 하신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히든라인 상단에 있는지 하단에 있는지도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설정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화면에도 보이겠지만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제가 이거 설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게 준비를 했습니다. 초등학생도 설정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지수 자체가 아직까지 꺾여져 있고 불안정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한 원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준과 원칙이 될 수 있는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은 반드시 좀 설정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내일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이 히든라인을 통한 매매를 했을 때 좀 더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이 히든라인에 대한 매매 기법 소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라인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한 수익률을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하나 띄워드릴게요.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 직접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02-2128-8566번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멘토님의 수익률 한번 자랑하고 갈게요. 12월 4일부터 저희가 함께하면서 지금 많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 한번 일일이 체크를 해봤는데 아가방 컴퍼니부터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지금 두 자릿수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매수가보다 낮은 종목들이 단 한 가지 종목도 없습니다. 네. 이 종목 중에서 오늘 휴메딕스 조금 더 목표가 상향해 주실 것 같은데 이 종목 리뷰 한번 받아볼까요? 네, 뭐 종목들이 좀 올라와서 다행히 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과 수요일 오늘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 휴메딕스를 제가 좀 보니까 그 수익률이 16%로 잡히고 있는데 오늘 종가가 또 고가로 마감이 돼서 거의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들어왔거든요. 약 19%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어쨌든 종가 고가로 마감이 됐고 기본적으로 이제 히든라인 상단부에서 지금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제가 45,000원으로 목표가를 좀 더 높여 잡을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용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더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금 전에 12월 달에 제가 우리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린 추천주들 전부 다 한 종목도 누락됨 없이
전부 다 이 히든라인 상단부에 있는 네. 종목을 공략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종목을 선별할 때 이 종목 정말 좋은데 히든라인 위에 못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준비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제가 매매를 지금 2002년부터 했기 때문에 20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히든라인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히든라인 같이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휴메딕스는 뭐 AS 차원에서 목표가는 45,000원으로 상향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 기준으로 휴메딕스가 목표가를 시원하게 터치를 하게 되면서 이제 다음 바라볼 목표가는 4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전고점 뚫는 그 모습까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네요. 지금 그리고 저희 채팅창에도 홈런님께서 재규 대표님 덕분에 HM 파마 대박이었죠 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대표님의 정확한 수익률 좀 맛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0221288566번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 한 개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트루엔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CCTV랑도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능형 카메라를 만든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컴퓨터 노트북이 좀 바뀌어가지고 히든라인은 뜨지 않는데 네. 어쨌든 PPT에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트루엔 같은 경우는 IP 카메라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져가고 있고 우리가 AI 쪽이 접목이 되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걸 이제 엣지 디바이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엣지 카메라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 AI 쪽에 대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버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 이제 요 카메라 안에서 그런 과정들이 전부 다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P 카메라와 IP 카메라에서 추가적으로 AI까지 엮여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얼마 전이 아니고 좀 이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묻지마 범죄 같은 이런 이상 징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카메라들이 선제적으로 체크를 해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공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수요가 만들어지고 있고 민간 수요도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자료 잠깐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트루엔이라는 기업에 대한 주요 고객사 현황이거든요. 우리나라 정부 기관도 있고요, 지자체도 있고요, 그리고 주요 파트너사 중에는 뭐 현대라든지 이런 포스코 같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트루엔은 어쨌든 매력적인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잘 나와요.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가거든요. 3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30%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건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20%가 넘어가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오늘 히든라인 상단으로 올라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이렇게 윗꼬리가 좀 달리는 기업들이나 그동안 상승이 많이 나온 기업들은 매수하시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히든라인에 올라왔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또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좀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서 뭐 목표가는 1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2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살짝 윗꼬리가 달렸지만 지금 보시면 12월 9일부터 8,000원단에서 만원대까지 올라온 종목입니다. 트렌드를 타고 있는 종목인 것 같으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의 목표가로는 11,000원대까지 잡아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는 11,500원, 손절가 9,200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천 종목 넘어갈게요. 저 참 좋아하는데 밀리의 서재 들고 오셨더라고요. 네, 밀리의 서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짝 뜬금없죠. 네. 그러니까 제가 주식 매매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제3의 지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라고 한다면 또 시장에서 이게 가장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주도 섹터라고 네. 한다면 또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 외에 자기 길을 가는 기업들이 간혹 가다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으로 좀 시간을 돌려본다면 지금이야 우리 시장에서 전력기기, 변압기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지만 처음에 HD 현대일렉트릭이 움직임을 보였을 때 아무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뜬금없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근데 저는 밀리의 서재도 어떻게 보면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 우리가 포인트를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런 구독형 독서 플랫폼 우리나라에서 1위 기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원래는 B2C 쪽에 대한 메리트를 많이 가고 있었던 기업인데 이제 B2B
B2B로서 계속해서 이제 사업 다각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회원을 구독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 사업 다각화를 통해 가지고 B2B를 통해서 유입 채널을 확대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1위 기업으로서의 메리트가 굉장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40% 정도 하락을 한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에이스토리라는 기업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에이스토리라든지 최근에 이제 컨텐츠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컨텐츠 중에서 어떻게 보면 또 포인트가 뭐냐면 요 IP입니다. 네. 지적재산권, 우리가 지식재산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 IP를 이용해가지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부분인데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메리트를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역시나 히든라인 상단에 올라와 있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 나와서 히든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동평균선을 좀 변형해서 만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내용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좋은 기업을 분석하고 업황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매매에 대한 것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아내는 도구, 아까 전에도 제가 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히든라인을 이용해 본다라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그래서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다가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는 13,5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추천 종목은 밀리의 서재였고요. B2B로까지 이제 사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안고 갑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볼게요. 아니네요. 두 가지 종목이 더 남아있네요. 폴라리스 AI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폴라리스 AI. 제가 이 기업을 얼마 전에도 한번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봤는데 이거 리노스라는 기업이에요. 과거에 이제 남북 경협으로도 많이 움직였었고 뭐 재난망과 관련돼서도 이제 기술력이 많이 부각이 됐었던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어쨌든 사명 변경이 되면서 최근엔 AI 쪽과 많이 엮이고 있거든요. AI를 통한 뭐 IT 서비스라든지 패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뭐 음성 인식이라든지 화자 인식 소프트웨어 쪽,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메리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살짝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혹시나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내가 앞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의 케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목표가는 3,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50원으로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폴라리스 AI도 빠르게 살펴주셨네요. 3,700원 목표가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KINX라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 이야기 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가비아 밑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비아 밑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KINX라는 기업이 2025년도에 실질적인 외형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메리트,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그 입점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브로드컴이라든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KINX라는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내재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니까 이 부분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히든라인 상단으로 올라왔고요. 지금 8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인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어요. 목표가는 91,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7만 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재규 멘토님께서 정말 다양한 종목들 추천해 주셨습니다. 무려 4가지 종목이 히든라인으로 포착된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어느 하나 좀 살펴보지 않을 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트레이딩 전략, 오늘 시간 너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반드시 스캔하시고 넘어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히든라인이 나도 뭔지 궁금하다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윗단에 보이는 022128-8566번 전화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과 수요일에만 뵐 수 있는 멘토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2128-8566번도 열어두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